우리 한문화역사관 최동준 관장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참 무덥고 많은 사건들을 뒤로 하고 이제 여름이 물러가고 추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3년도 이제 3분기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가 격동하고 있는 이 가운데 어려운 이 시절을 힘들게 지나고 있는 우리 많은 인류들에게 우리 원명 선생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좀 오늘 강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는 것은 꼭 절기적인 어떤 변화만은 아니겠죠. 예. 인간사회도 모든 우주적인 흐름이라든가 우주의 시간의 흐름조차도 그러한 변화를 수반되어진다라는 것이 동양의 깊은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것을 선천이라 했을 때 선선한 새로운 가을이 그 추수의 계절이 적어 들어오는 것을 후천이라고 동양에서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뜨거운 여름을 정말로 힘들게 보내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뭔가의 새로운 결실을 위한 뜨거움이고 괴로움입니다. 예. 가을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결실이 맺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우리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기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성과란다면은 우주적인 어떤 성과도 마찬가지겠죠. 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선천의 시대를 보내고 여름이라는 선천의 시대를 보내고 후천이라는 새로운 결실의 가을에 접어드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동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변화적인 과정의 중간 과정이죠. 지금은 계절이 넘어가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이듯이 우주적인 시간도 지금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간의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간이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간사에서 마지막 막바지에 결실을 얻기 위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고통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로 한 상황들입니다. 예. 그렇게 그러한 인고나 그러한 그 어떤 각고의 어떤 그 어려움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적인 결실도 마찬가지죠. 절기적인 결실도 그렇지만은 가을이라는 성과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고 우주적인 이치입니다. 예. 뜨거운 여름의 그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견디고 가을이라는 결실물을 얻었을 때는 그런 뜨거운 여름에 대한 그런 고통과 인내가 저희들에게 수반되어진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주적인 시간에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가을 시간에는 지금까지가 있었던 인간사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큰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늘이 미리 예고하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첫째 뭐냐라면은 후천에서 선천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나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어떤 과정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두 가지 면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인고에 대한 어떤 그 각고적인 어떤 힘에 대한 연마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수반되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새로운 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그것을 결실로서 거두고 쭉쟁이와 알곡을 구분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네. 그런 쭉쟁이와 알곡을 분리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탈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하늘은 우주적 시간에서 인간에게 인고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일종의 말하면 하나의
성과물을 얻기 위한 마지막 결과에 대한 인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인간사에서 여러 가지 병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별난도 일어나고 인간사 자체도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오는 말법의 시대에 들어오면은 저번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탁악세적인 세상이 탁해지고 중생 자체가 인간 자체가 탁해지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번뇌탁으로 들어가게 되고 보는 것 자체도 견탁이 되고 그런 명탁까지 협해지게 되면은 그런 오탁악세적인 어떤 부분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마지막 탈곡의 시간에 대한 하나의 인고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가 선천에서 생각했던 그 뜨거운 여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종식되어지고 정말로 설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에 접어드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선천에서 겪었던 우리가 고통과 힘듦의 그 뜨거움에 대한 고통들이 또 가을로 접어드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결실로 맺어져서 일하면은 그만한 아픔을 겪어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벼져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하늘이 저희들에게 부과하신 하나의 의무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해서 여기서 그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그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금화교역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쪽 새는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고 그것을 이제 시로 읊은 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걷기까지는 많은 비바람과 많은 격동을 겪고 나서 결국은 좋은 씨앗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귀결 지어지고 사필 규정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명 선생님께서 오늘 이 주제로 많은 인류들에게 얼마 남지 않는 이 마지막 시간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민족은 성배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손 민족으로서의 사명은 하늘이 부여하신 하나의 의무자, 하나의 임무입니다. 특히 이런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뜨거운 여름의 선천을 지나서 결실의 계절을 넘어가는 후천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알곡의 곡식을 구하려면은 죽쟁이와 알곡을 분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탈곡의 시간이 도래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쭉쟁이와 알곡을 섞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쭉쟁이와 알곡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아껴서 다 알곡이 될 수 있게끔 쭉쟁이는 쭉쟁이대로 물론 필요로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곡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자각하시고 깨달아서 부디 인간사에 가지고 있는 내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불성을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성이고 불성입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도 아니죠. 그 본래 면목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고 신성이기 때문에 그 알곡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거를 발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 따로 어떤 되어져 있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탁악세적인 무명의 어리석고 무명스러운 부분들이 제거가 되고 나면은 그런 탈곡적인 껍질들이 제거가 되고 나면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리 본성이 발현이 되고
그 본성이 발현이 되면은 우리가 바로 신의 사명을 지고 있는 신의 아들이요 신성의 아들이요 바로 부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경과가 옵니다. 예. 그것이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런 알곡의 과정을 거쳐져야만이 비로소 천손민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어무로서의 어떤 다할 수 있는 하나의 자각이 오기 때문에 예. 그런 자각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뜨거운 여름이라는 고통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한 번 더 깊이 자각을 하시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하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쭉쟁이 쪽에 끼면 안 되겠죠.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알곡이 된다라는 부분은 남이 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자각하는 과정을 역시 겪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뜨거운 여름 속의 고통 그리고 태풍의 고통 여름에 태풍이 안 불어주면은 가을에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늘이 부여하신 어떤 시련과 고난이라는 부분은 그런 결실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거는 자연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똑같은 경과를 지나서 그런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비로소 이런 결실의 계절에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태풍도 꼭 필요로 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그건 하나의 시련이고 큰 하나의 위기의 강정이지만은 그러한 태풍을 겪지 않고서는 결코 어떠한 씨앗도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바다도 마찬가지죠. 태풍이 올라와 줘가지고 바다를 한번 뒤집어 줘야만이 바닷속 밑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비바람이 불어줘야만이 정말로 결실에 맺는 알곡들이 알차게 맺어지는 것이지 그냥 얻어지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예. 부디 쪽중에 쪽에 끼지 마시고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천손민족으로서의 하늘이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만 기회가 여러분들이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절조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셔가지고 한갓 껍질로서만 인생을 끝내지 않는 정말로 하늘 사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알곡이 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가위라고 얘기하는 거와 추석은 일반인들은 다 같은 걸로 아는데 사실은 추석절과 한가위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 한민족의 명절인 추석절 앞두고 있는데 추석과 관련해서 덕담 한번 해주시고 오늘 귀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결실의 계절에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맞이하는 명절이 추석입니다. 참 뜻깊은 날이죠. 우리 조상님들이 참 이런 어떤 가을에 그 결실의 계절에 그 알곡을 거두는 시간을 명절로 삼아서 이런 추석이라는 부분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를 갖다가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참 지금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알곡이 되어시가지고 추석에 대한 기쁨을 깊이 만끽하시라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메시지를 올리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라고 이 소식을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늘이 부여하신 모든 실제적인 증명을 통해서 하늘 천서라든가 성배라든가 그리고 해인검칙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이 주의하신 그런 증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을 필요하기 위해서 만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천에서 뜨거운 선천의 그 고통 속에서 구천의 정말로 결실의 개의절에 한가위의 명절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빌면서, 부디 쭉쟁이가 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쭉쟁이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 사명을 자각하시고 하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는 하나의 하늘의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이 절실의 계절에 알곡으로서 다시 거듭 태어나셔가지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한가위 명절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금년 9월은 아주 좀 특이한 의미가 있는 달인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은 양력으로 9월 29일부터 아마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9월 23일이 추분절입니다. 이 추분절과 추석이 같이 들어있는 달이고, 추분은 말 그대로 춘분절과 함께 하늘문이 열리는 아주 귀한 하늘의 주기입니다. 이 주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소원한 바가 있으면은 추분절 활용해서 소망의 기도를 올리시고 좋은 성취를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귀한 이 시간을 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